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31-18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치 평면을 XY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임의의 사각형의 크기를 그려주게 됩니다. 치수를 보면 사각형 끝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75로 설정을 해주시고 전체 사각형의 크기를 16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구석 조건으로 원점과 중간점을 클릭해서 형상의 크기를 8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태가 완성이 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이용해서 돌출, 하지만 지금 도면에 보시면 원점의 위치가 사각형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반전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사각형 형태가 되면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각형 형상의 윗면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윗면이 선택이 되고 나면 3점 호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호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라인으로 임의의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3점 호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와 같이 호의 형태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구속 조건 중 접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호와 이 호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 축의 일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점과 이 호가 들어가 있는 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되면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62로 설정해 주시고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을 68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호의 R값을 45로 설정을 해주시고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호의 중심을 일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R값이 100인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하시고 구속 조건 중 동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호의 R값과 이 호의 R값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중심으로 변경을 시켜 주신 후 대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호와 이 호를 선택하고 중심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반대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점과 이 점의 일치를 시켜주시고 여기는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삐져나온 선을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수를 보시면 이 호의 포인트와 이 호의 포인트의 간격이 34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호의 포인트와 이 호의 포인트가 5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완전 구속 조건이 성립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으로 빠져나오시고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해당하는 형상을 높이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27이 이 도면상에서 가장 높이가 크지만 위의 형상을 잘라내는 작업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35라고 하는 높이로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 형상 기능 중 YZ 평면은 이와 같이 평면이 되어 있고 XZ 평면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평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XZ 평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모서리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외곽의 테두리 선을 만들어 주시고 3점 호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포인트를 이와 같이 형상을 하고 이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임의의 포인트를 그리게 됩니다. 축 일치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축선에 우선 맞춰서 도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구속 조건 중 접선 기능을 이용해서 이 호와 이 호의 접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필요없는 선을 잘라주게 됩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해당하는 호의 끝점을 먼저 맞춰주시고 치수를 이용해 이 선에서부터 이 선 높이까지의 간격을 18, 이 선에서부터 이
호의 끝에까지의 거리를 27로 설정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R값은 120, 해당하는 R값은 2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곡면의 형상이 나타나시게 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이용해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 대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 형상보다 큰 형상으로 바꾸어서 돌출 기능을 사용하면 위의 형상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이 화면과 같이 못깎기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못깎기를 주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될 텐데, 해당하는 고급 특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자동 모서리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우선은 하나의 모서리가 되어 있고 하나의 모서리가 되어 있을 경우라면 이 모서리가 선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R값이 10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자동 모서리 체인 기능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면 탄젠트가 되는 선들이 다 따라가서 선택이 됩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이 도면을 형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된 모서리를 빼시고 자동 모서리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제를 한 후 모서리선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모서리선과 이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에 대해서만 못깎기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라고 하는 값을 선택하고 자동 모서리 체인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탄젠트가 되는 선들이 다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동 모서리 체인 기능이 선택이 되어 있고 뒤편에 들어가면 R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모서리 값을 주고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쭉 타고 들어가는 형상에 모서리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R3으로 바닥에 해당하는 형상까지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인 18번 모델링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깎기 기능 중 이 고급 특성이라고 하는 기능의 자동 모서리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8번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